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려 11 행정사 사무소의 임현 행정사입니다. 네, 오늘은 국가보훈처에서 어제 내년도 2022년도 핵심적인 보훈정책이 발표되어서 언론 보도가 되었기 때문에 국가보훈처 보도 자료를 중심으로 그 핵심적인 보훈정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의 끝부분에는 관련 영상이 연결되어 있으므로 필요시에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이 이제 국가보훈처 홈페이지에 탑재되어 있는 국가보훈처에서 어제 발표된 언론보도 자료인데요. 여기에는 내년도 핵심적인 보훈정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보도 되었던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내용을 보시면 내년 2022년도 2022년 보훈정책 핵심 추진 과제라고 되어 있고요. 하나하나 이제 보시겠습니다. 네, 먼저 국가유공자와 유족 등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은 2022년 물가 상승률 전망치인 2.4%보다 높은 수준인 5% 인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참전 유공자들에게 지급이 되는 참전 명예수당 등 일부 수당은 그 인상액이 퍼센테이지로 환산했을 때 3% 미만이어서 공평의 관점에서 접근할 때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별도 영상에서 이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보상금은 5%가 인상이 된다라는 내용이 하나가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국가 유공자가 본인 그리고 그 본인의 배우자가 사망을 해서 자녀가 있을 때 그 자녀의 입장에서는 이제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 그 자녀에 대한 그 승계되는 유족 보상금이 현재 미성년자였을 때 만 19세 미만이었을 때만 지급되었던 것이 만 25세 미만, 그래서 만 20세까지로 상향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개정이 되어서 이 국가유공자의 자녀에게 지급이 되는 유족 보상금이 그 지급 연령이 확대되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이제 별도의 영상에서 이제 몇 번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보건복지부하고 협업을 통해서 2022년 하반기부터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 결정을 위한 소득액 산정 시에 보상금 중에서 무공영애 수당의 최고액 수준에 해당하는 금액 이제 43만 원입니다. 43만 원은 그 소득에서 공제해서 계산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소득에서 공제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기초연금 수급자가 이제 그만큼 이제 그 확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그 무공영애 수당의 최고액 수준 2022년 월 43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43만 원을 공제한다는 것이고, 이 43만 원의 의미가 무공영애 수당 중에서 2022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43만 원이 가장 큰 금액이다라는 겁니다. 올해 2021년도에는 이제 월 42만 원이었죠. 이게 만 원 이제 인상이 돼가지고 내년에는 이제 43만 원인데 이에 해당하는 43만 원에 대해서는 이제 공제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상금에서 이 소득에서 이 소득이라고 하는 거에서 보상금이 공제될 필요성이 지금까지 누차 반복해서 문제 제기가 되어졌지만 이번에는 그래도 그나마 이 보상금 전체는 아니더라도 43만 원에 해당하는 그 금액에 대해서는 이제 공제가 돼가지고 이제 그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 결정을 위한 소득액 산정할 때 이 반영이 이번에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경우에는 13,000여 명, 13,000여 명의 보훈 대상자가 기초연금을 추가로 지급받게 될 전망이다. 이거와 관련해서도 별도의 영상에서 국가유공자 등의 이제 국가에 헌신했던 그런 이 상황이라든가 이런 걸 고려해서 이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 결정을 위한 소득액 산정 시에는 그 소득에서 보상금 전액을 공제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이제 여러 차례 이제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그래도 이제 내년에는 이제 43만 원, 43만 원은 이제 공제해서 계산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80세 이상 참전 유공자, 고엽제 후유 의증 환자, 이제 등급 판정이 있는 경우입니다. 특수임무 유공자, 5.18 민주 유공자 및 그 선순위 유족 중에서 중위 소득 50% 이하인 약 6천여 명에 대해서 약 6천여 명이 이제 그 혜택 수혜의 대상이 되는데요. 매월 10만 원의 생계 지원금이 이제 지급될 예정입니다. 월 10만 원의 생계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국가유공자 이제 위탁병원은 2022년도에 120개소를 추가 지정을 해가지고 총 640개소가 이제 위탁병원으로 이제 됩니다. 위탁병원으로 된다라는 거. 그리고 다음은 이제 내년 4분기부터는 75세 이상 참전 유공자가 위탁병원에서 진료받는 경우에도 약제비를 연 최대 25만 2천 원, 25만 2천 원 한도에서 감면 지원을 하게 됩니다. 25만 2천 원 25만 2천 원 한도에서 감면 지원이 있겠다라는 겁니다. 다음은 상위 이제 국가유공자 등이 보철용 차량으로 전기 수소 차량을 구매해서 이제 등록할 경우에는 구입비 100만 원, 그리고 연료비 월 2만 9천 원 한도로 지원을 하고, 하반기부터는 전국 시내버스 및 지하철을 교통복지카드 한 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이제 개선을 이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국가유공자 이제 사후에 국립묘지 안장을 위해서 그 안장 그 능력을 이제 확대하기 위해서 2023년까지 이천, 영천, 임실, 괴산 등 4개 호국원에 11만 5천 기를 확충하고 2025년까지는 연천 현충원을 5만 기 규모로 조성 이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 1월부터 2022년 1월부터는 국립묘지에 안장된 46만여 명, 46만여 명의 참전 기록, 그리고 훈, 포장, 수여 등 공적 정보, 이 공적 정보입니다. 공적 어떠한 공을 세웠는지 이러한 그 사실 공적 정보를 국립묘지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하고, 서울 수유 국가관리묘역은 국립묘지에 준하는 수준으로 묘역시설 및 안내판을 이제 정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임시정부 기념관은 2022년 2월까지 전시공사 및 시운전 등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3.1 운동부터 대한민국 정부 수립까지 27년간의 임시정부 활동과 정신을 미래 세대로 이어나가는 보훈교육 장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와 더불어서 이제 제대군인 관련해서 전에 또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제대군인 같은 경우는 여기는 이제 전직 지원금은 이제 군인연금이 대상이 아닌 이제 중기 복무 제대군인, 5년에서 10년 미만 복무한 중기 복무 제대군인은 2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전직 지원금을 인상하고, 10년에서 19년 6개월 미만 복무한 이제 장기 복무 제대군인은 5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전직 지원금을 인상을 이제 할 예정입니다. 인상해서 이제 지급합니다. 내년부터.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유엔 참전의 인연을 미래 세대로 이어가기 위한 국제교류 협력을 강화한다.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존경받는 보훈단체 상 정립을 위한 그런 지원 정책들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국가 유공자 분들에게 지원이 되는 금전적 제재, 이 경우에는 전에 그 영상에서도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이제 보상금 5% 인상과 수당, 그리고 이제 이번에 이제 기초연금 소득액 산정 시에
43만 원은 공제해서 소득 산출을 한다라는 거, 위탁병원이 확대되고, 다음에 참전 유공자에게 이제 위탁병원 약제비를 이제 감면을 한다는 내용 등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오늘 내년부터 핵심적으로 정책이 이제 집행될 내용이 국가보훈처에서 보도 자료로 배포가 됐고 각 언론사에서 보도가 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오늘 국가보훈처 홈페이지에 탑재되어 있는 보도자료 내용을 토대로 해서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필요하신 분들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에 이제 접속을 하시면 이 보도자료 자체가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이제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내용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영상의 내용에 질문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그러면 대댓글이나 별도의 영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